2013년 9월 10일 화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오늘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너무 큰 뉴스들이 많아서 말인데요. 우선 검찰총장이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고 일면 톱으로 썼죠. 조선일보. 이참에 아예 문을 닫게 될 것 같습니다. 한겨레가 오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고발뉴스가 직접 확인해 드렸었죠. 메가박스가 누군지도 모르는 익명의 전화를 받았으면서 보수단체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었죠. 그게 이제 단체라고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게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체라고도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어떤 단체인지는 밝히지 않았고 익명의 이제 전화였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보수단체들 일제히 나서 자신들은 협박한 적 없다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했네요. 사면 초과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중앙일보 계열사인 메가박스,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전화를 받고서 혹시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민 끝에 선정한 오늘의 오프닝입니다. 3,000명이 정리하고 77일간의 정동 공장 점거 파업 투쟁, 24명의 죽음, 224억에 7천만 원의 손배 구상권 가압류, 그리고 지나긴 5년 이 투쟁 무엇을 어떻게 더 설명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해고적으로 산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마음 아픕니다. 다시 한번 쌍철자 노동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자본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저희들 당차게 단식에 임하겠습니다. 대선 전 쌍용차 사태에 국정조사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다른 약속도 날마다 어기고 있지만 이 약속은 정말 중요한데요. 지난 5년 동안 벌써 24명이 숨졌습니다. 산사태로 이 정도가 죽었으면 그 동네를 아예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할 만큼 많은 사람이 숨졌는데요. 해고는 살인이다 라고 외치면서 쌍용차 범대위가 단식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백기환 선생의 부르짖음을 잊지 마셔야 할 겁니다. 박근혜 정권은 소리 보질 말고 이 단신 투쟁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말로 인간다운 눈길을 보여주길 바라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기 모이는 모든 시민도 다 함께 단식 투쟁보다 더 강렬한 투쟁을 해서 쌍용차 동지들의 힘을 보태줄 것을 우리는 선언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8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320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기자회견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강탈한 사람이 유죄가 인정돼서 그 돈을 국가에 내놓는 것은 의무이지 자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마지못해서 돈을 내는 사람이 오늘 수백 명의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국민들은 어거지로 사과를 강제로 당해야만 했습니다. 독재자 전두환 씨의 아들 전제국 씨가 오늘 한 일입니다. 네, 이제 잠시 뒤면은 독재자 전두환 씨의 장남이죠. 전제국 씨의 사과 및 기자회견이 이곳 중앙지검 입구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 종편 그리고 MBC, KBS 이렇게 방송진들이 나와서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의 사과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또 1672억 원에 대한 추징금 어떤 식으로 정부에 낼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이 거론이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 왜 범죄 자금을 환수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지에 대해서 과연 기자들이 물어볼지 많은 기자들이 와 있는데요.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자, 이곳이 바로 검찰청 포토존입니다. 이곳에 서면은 발변에
연설가도 말문이 막혔다는 바로 카메라의 벽 앞에 서 있는데요. 8년 전 저도 엑스파일 검찰 소환 때 바로 이곳에 서서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잠시 한 10여 분 뒤면 독재자 전두환의 장남이죠. 전제국 씨가 이곳에서 대국민 사과인가 뭔가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왜 이런 기부 쇼를 연상시키는 이런 기자회견이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후배 기자들 또 어떤 좋은 질문을 할지 좀 지켜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사전에 통보해 온 것 같습니다. 자기 사과문만 읽고 들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나오면서 뭐 답변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또 질문을 안 던져볼 수는 없겠죠.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잠시 뒤 검은 세단에서 내린 전제국 씨는 굳은 표정으로 미리 준비해온 사과문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그동안의 논의 끝에 마련한 주요 납부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제국 씨는 자신의 서초동 땅과 허브 빌리지를 포함한 형제들의 부동산과 미술품, 그리고 독재자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로부터 강탈한 돈을 국가에 되돌려주면서 떠들썩하게 자선쇼를 방불케 하는 기자회견은 왜 하는지, 검찰과 사전 조율은 없었는지 묻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물었습니다. 자, 왜 기자회견을 하세요? 이게 훔친 돈이니까 조용히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들어왔나요? 검찰에서 기자회견 시켰나요? 그동안 검찰에서 기자회견 받고 시켰나요? 들어가시죠. 아니, 저기 이렇게 내실 거 계기가 뭡니까? 이렇게 내실 거 그동안 왜 안 내셨습니까? 왜 돈 안 내셨어요? 네, 독재자 전두환 씨의 장남 전제국 씨, 방금 포토라인에서 간단한 사과 성명, A4용지 한 장 정도 분량의 성명을 낭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없이 들어갔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환수가 늦어져서 송구하다, 애로가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땅, 그리고 허브 빌리지 등 부동산 적극적으로 국가에 환수하겠다. 다만 연희동 집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으면 좋겠다. 이후에 환수에 응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요. 사실 연희동 집 같은 경우는 이미 전두환 씨 백담사에 넘어갈 때 국가에 환수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아직 어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큰 의미는 없는 얘기 같고요. 다만 앞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데요. 잠깐만요. 네. 저희도 기자님한테 몇 질문들. 아, 저한테요? 네. 저한테? 네.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네, 간단하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전두환 좀 쫓아다녀본 추적자를 자임하는 기자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그만큼 약화된 것이 아닌가. 최근 이석기 파문 이후에 검찰은 추징에 전 씨 일가가 응하더라도 수사는 계속하겠다 해서 추가적으로 비자금이 밝혀지거나 할 경우에 법대로 의율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최근 한 보름 사이에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아마도 최초의 정권적 차원에서 전두환 환수 카드의 그 가치가 충분히 발휘가 된 것 아닌가. 이석기 사법 처리 이후에 더 이상 전두환 수사 카드가 필요 없어진 것 아닌가. 더구나 보수 수구 진영 내부에서 전두환 수사가 과하다라고 하는 반발 기류도 전해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서 검찰이 전 씨 일가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직감정적으로 부추기고, 그 여론 동향을 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여론을 따라가겠다, 뭐 이런 입장이 상호간에 조율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고요. 따라서 훔친 돈을 마치 기부로 생생 내듯이 자기 부동산 목록을 읽고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극도로 빠른 시간 내에 탄력을 잃게 될 걸로 보입니다. 불과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검찰은 끝까지 추징을 하겠다, 그 새롭게 밝혀지는 것까지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보면 이 상태에서 해외 비자금들,
그리고 과거에 중동이라든가 스위스 일대에 조성된 걸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해외 비자금에 대한 수사도 급격히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은 이희상 씨 그 자기 사돈이죠. 사돈이 왜 100억을 출자냅니까? 그거는 그 다나 이스테이트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양조장, 마리 양조장인지 거대한 포도 농장인데요. 포도 농장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합의금 쪽으로 100억을 던진 것이 아닌가. 최초의 포도 농장 인수 과정에서 700억이 넘는 돈을 현찰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비자금 의혹이 가장 미국 내 부동산 중에서 높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제 물 건너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두환 일가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그것이 바로 공무집행 방해다라는 이유로 체포가 돼서 지금 재판을 쭉 받고 있습니다. 1심, 2심에서 공무집행 방해 아니다라고 하는 무혐의 나왔는데요. 무죄 나왔는데요.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벌써 3개월이 넘었는데 그냥 가볍게 기각이나 각하하면 될 일인데 아직까지 재판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을 보면 또 무슨 눈치를 보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 간단하게 질의응답 저도 응해봤는데요. 질문에 답변하는 게 쉽진 않네요. 그러면 전재국 씨 지금 들어가서 검찰과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올 때까지 잠시 한번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국 씨는 검찰에 들어가서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에 대한 납부 계획서와 이행 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2시간 뒤인 5시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2시간 전 했던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기자들은 왜 그동안은 추징금을 내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질문 몇 개를 던졌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과 성명 발표가 방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낼 수 있는 걸 그동안 왜 안 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안 내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이런 검찰 수사 압박받으니까 내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고발뉴스 취재 계획을 묻는 분들이 오늘 많았는데요. 완납하면 전두환 특별 취재팀 해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2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납부하기로 한 1672억 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독재자 전두환 씨가 대기업들로부터 강탈한 돈은 당시 1조 원에 달했는데요. 그때 국민 총생산 GDP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불과 10조 원이었습니다. 10분의 1을 빼앗은 겁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나라 GDP는 1조 1600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1조가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아시겠죠? 나머지 비자금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고발뉴스의 판단입니다. 고발뉴스가 전두환 추적자를 자임한 둘째 이유는 그가 대한민국 수구 냉전 기득권 세력의 조상이자 발전소이기 때문입니다. 신군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 없이는 언제라도 전쟁을 빌미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냉전 세력이 집권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역사적 교훈입니다. 무너져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독재자 전두환에 대한 고발뉴스의 추적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수의 품격,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시국 강연이 고려대 측의 일방적 취소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는 보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진실의 힘은 강했습니다. 강당 대신 노상에서 진행된 강연, 반응이 더 뜨거웠기 때문인데요. 어제 고대 민주광장에 고발뉴스가 다녀왔습니다. 강연에 앞서 주최 측인 학생들이 갑작스런 대관 취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학생 자치활동을 위협하는 학교 측의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위협받은 국정원 사태에 대해 학내에서 관련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성향을 띠는 행사는 허가할 수 없다며 장소 대관을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학생 자치 탄압입니다. 학교 측이 끝내 강당 사용을 불허하자 학생들은 고려대 민주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예정대로 강연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국정원 사건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말하다 라는 주제의 강연은 대관을 취소한 고려대에 대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비판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너무나 착하고 순수하고 여리기 때문에 저처럼 편향된 사람으로부터 편향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동조하고 세뇌되고 오염될까봐 여러분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학교는 강의를 불허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오히려 저처럼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얼마나 편향적인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비판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어렵게 마련된 강연인 만큼 노상이었지만 학생들의 참여도 뜨거웠습니다. 표 교수는 고려대학의 교훈인 자유, 정의, 진리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먼저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수행했던 그 4년간의 사이버 심리전, 그 광풍의 끝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인터넷상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해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의혹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석기 의원은 자신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현행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표출했죠. 이석기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그는 내란범으로 여론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과는 상관없이, 절차와는 상관없이 이미 그를 옹호하거나 그를 지지하거나 혹시라도 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 역시 종북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다음은 정의. 권은희 수사과장의 예를 들어 사회가 정의로움을 억압하고 있는 현실을 규탄했습니다. 과연 지난 국정조사 때 권은희 수사과장과 14명의 서울경찰청 분석관 사이에 14대 1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의는 다수결입니까? 14명이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옳고 1명이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틀린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의롭지 못하게 만든 이유들은 뭘까?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중에 받게 된 교육과 훈련과 우리가 해온 경험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표창원 교수는 합리적 의심을 막는 모든 장애물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리란 것, 무작정 믿는 것일까요? 의문 없이, 의심 없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야 하고 비판해야 하고 토론해야 하고 논쟁해야 합니다. 그 전에 진리라고 말하지 맙시다. 강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다양한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자신이 일배충, 즉 일배 회원이었다고 소개한 학생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원세훈 씨나 김용판 씨도 애국자고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모두 애국자고 이석기 씨는 다르다는 걸 인정해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이걸 이제 싸움으로 보기보다는 경쟁이나. 우리 직원이 댓글 안 답니다. 정보위원회 나와서 원세훈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결국 뭐예요? 자신이 한 행동을 스스로도 전혀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자신들의 국가를 위해서, 애국을 위해서라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에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대한민국의 반은 종북이다라고 나는 확신에 차 있다. 그래서 난 이런 짓을 저질렀다. 여러분도 부디 속지 말고 깨어있으라. 나는 벌을 받아도 좋지만 내가 제기한 이 문제 결국 가벼이 여기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이건 우리 사회에 상당히 심각한 화두를 던지시면서 그 스스로가 그래, 방법은 대단히 냉전시대적이고 낡았고 시대착오적이긴 하지만 의도는 순수하고 애국적이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 자체는 굉장히 좀 진보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학생인데 표창원 교수님은 사실 보수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진보나 보수나 똑같이 국정원 사태가 잘못됐다는 인식 하나로 같은 뜻을 가지고 뭉친 거고, 제가 생각할 수 없던 부분까지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긁어주시지 않았나 해서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보수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죠. 표창원 교수 강연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학교 교훈을 중심으로 일종의 교양 광자 성격이 짙었는데요. 고려대학은 이제 무서워서
이 정도 교양 강좌도 들을 수 없는 곳이 돼버린 겁니다. 학교 망신시킨 대학 측은 지금이라도 표창원 교수 학생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사학의 명문 안암골 호랑이의 품격을 되찾기 바랍니다. 일본 군국주의를 지지하는 후소사 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요. 요즘 교학사, 국사 교과서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사 왜곡은 물론이고 사실관계조차 엉터리인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문제의 교학사 교과서를 긴급 분석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생각해보기란에 당시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기 과제 같은 것들을 던져 놓으면서 객관적인 것처럼 하지만 이 사람이 이 고바야카 히데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교사나 학생들이 알지 못하면 이래서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명성황후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아주 동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민후를 왕후라고 하지 않고 다시 교과서에는 민비 조락사건으로 또 바꿔놓았습니다. 일제강점이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 하는 기술이 이루어져서 일본 언론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는 교학사 교과서, 문제되는 표현이 수두룩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말하자면 일제에 의해서 의병들이 토벌되었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원자폭탄에 피격되었다라고 기술한다든가, 이런 건 식민지 지배자의 관점, 일본의 관점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의병들이 학살당한 거죠. 다른 교과서는 좀 학살이라고 썼어요.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고 다른 교과서는 써 있어요. 이게 맞죠? 역사정의실천연대와 민주당 역사교과서 대책위원회는 교학사 검정 취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발뉴스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선정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교육부라든가 국사편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고 항의를 하고 이 교과서가 얼마나 왜곡된지를 지속적으로 알려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사실들에 대한 왜곡 문제를 지적하고 짚어내고 분석하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 2013년 9월 10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U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시다고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